최근 영국에서는 맨시티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첼시 등은 맨유와 맨시티는 챔스리그에 올라갈 자격이 없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리그 4위가 불확실한 맨유는 조용히 있지만 맨시티는 다 방법이 있다라고 큰소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문제는 모든 축구 클럽과 선수들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 맨시티가 리그 4위 안에 들고 토트넘이 5위를 하게 되면 상당히 큰 법적인 분쟁이 생길 판입니다. 이 문제는 내년 4월경 리그의 막바지가 되면 본격적으로 튀어나올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축구를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는 상위 축구 클럽 대항전을 항상 지켜보면 더 짜릿하고 쫄깃한 가슴으로 관전할 수가 있습니다. 각국 리그의 구단들이 모두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별들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챔피언스리그는 유럽 축구 연맹이 주관하는 대회로 해마다 유럽 각국 리그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둔 총 32개 팀이 모여 펼치는 대회입니다. 차상위 축구 클럽은 유로파리그에서 대항전을 치르게 됩니다. 역시 유럽 축구 연맹이 주관하는 대륙컵 대회로 챔피언스리그 다음으로 큰 대회입니다.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한 팀과 챔스에서 우승한 팀은 유럽 축구 연맹 슈퍼컵에서 맞붙게 됩니다. 2022-23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이 확정되었습니다. 모두 빅매치이지만 인터밀란과 AT 마드리드와의 경기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강인이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과 일본의 쿠보가 뛰고 있는 레알 소시에다드 경기도 볼만합니다.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은 이탈리아의 라치오와 붙게 되어 무난한 승리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3위 팀들은 유로파 리그 2위 팀들과 다시 유로파 16강 진출을 놓고 맞붙게 됩니다. 아깝게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 실패한 AC 밀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볼 만합니다. 컨퍼런스 리그 16강 역시 조별 예선 1위 팀들은 16강 진출이 확정되었고 2위 팀들은 유로파 리그 3위 팀들과 16강 진출을 놓고 맞붙게 됩니다. 이외에 클럽 월드컵은 피파가 주관하는 대회로 최상위 클럽 대항전 우승팀과 개최국 리그 우승팀이 진출하여 세계 최강의 축구 클럽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2023년 피파 클럽 월드컵은 오늘 맨시티와 브라질의 플루미넨세의 결승전으로 진행되었고 맨시티가 4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진출과 우승은 모든 축구 클럽들의 지상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챔스리그 진출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된다면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맨유와 맨시티의 챔스리그 진출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맨유는 리그 4위 이내에 올라도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 축구 연맹의 다중 클럽 소유 규칙 때문입니다. 여러 개의 클럽을 소유하게 되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팀만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현재 레클리프가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 리그1 소속의 니스는 파리 생제르맹과 리그 우승을 다툴 정도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9위로 마무리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공수에서 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맨유가 겨우 4위에 들어간다고 해도 맨유는 챔스리그에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현재 맨유와 니스가 다음 시즌에 동시에 유럽 대항전에서 뛸 수 있는 방법은 한 팀은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고 다른 한 팀은 유로파 콘퍼런스리그 출전 자격을 얻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두 팀이 같은 순위로 시즌을 마감한다면 유럽 축구연맹 랭킹 1위인 잉글랜드 소속의 맨유가 진출권을 얻게 됩니다. 결국 니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맨유가 리그 막판에 리그 4위 안에 드는 성적을 달성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할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황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구단은 프리미어리그의 맨시티와 스페인 라리가의 지로나 FC입니다. 현재 라리가의 지로나가 이번 시즌 깜짝 선두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시티와 지로나를 소유하고 있는 시티 풋볼그룹이 맨유와 니스의 레클리프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로나 FC가 깜짝 선두를 달리면서 맨시티와 챔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운명이 갈리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로나가 갑자기 리그 1위를 달리면서 맨시티를 소유하고 있는 시티 풋볼그룹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로나와 맨시티가 모두 챔피언스리그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유럽 축구연맹의 클럽 소유권과 규제에 관한 규정은 상당히 엄격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맨유와 맨시티가 딱 걸리는 유럽 축구연맹의 클럽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클럽도 클럽 대회에 참가하는 둘 이상의 클럽의 관리와 운영 및 스포츠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않고 동시에 관여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클럽을 통제하거나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맨시티는 다 방법이 있다라며 언론의 지로나와 맨시티는 모두 챔스리그에 나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시티 풋볼그룹은 현재 지로나 관리 이사회는 맨시티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맨시티의 경영을 맡고 있는 이사는 지로나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각각 다른 운영 주체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만약에 이런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큰 소리칩니다. 지로나와 맨시티가 최종적으로 챔스리그 진출 자격을 얻을 것이 확실하면 바로 그 직전에 소유관계를 다시 나누는 작업을 하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시티그룹에 소속된 클럽 이사회 구성원이 있으면 줄줄이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할 것이고
챔스 리그 진출 자격이 확정이 되면 다시 이사직에 임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티 풋볼 그룹은 유럽 축구 연맹의 규정은 다 지킬 수가 있다. 비록 꼼수일지라도 규정 위반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언론들은 시티 풋볼 그룹의 꼼수대로 한다면 맨시티와 지로나 두 팀 모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언론들도 맨시티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챔스리그에 출전하려고 할 것이고 유럽 축구 연맹은 맨시티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만약을 대비해서 벌써부터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토트넘이 리그 5위가 된다면 엄청난 분쟁이 폭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가 독보적으로 세계 최고의 클럽 대항전이 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뉴스는 슈퍼리그 창설에 관한 논쟁입니다. 21일 유럽 사법재판소가 유럽 축구연맹과 국제축구연맹이 유럽 슈퍼리그에서의 클럽 간 경쟁을 금지함으로써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주관 기관인 유럽 축구연맹이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등 유럽 명문 클럽들이 추진 중인 새 유럽 축구 대항 대회 유럽 슈퍼리그 창설을 방해한 게 부당하다고 것입니다. 이 사태는 2019년 레알 마드리드의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과 20여 개 클럽이 새로운 독자리그인 유럽 슈퍼리그를 창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60년 넘게 유럽 축구연맹이 유럽 대항전을 독점 운영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유이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계산 때문입니다. 유럽 슈퍼리그를 창설하면 참가 클럽들이 약 15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럽 축구연맹과 피파가 유럽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는 자신들이 주관하는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국가 간 대표 경기에 나설 수 없다라고 발표해버렸습니다. 결국 맨유와 아스널이 먼저 유럽 슈퍼리그 불참을 선언하면서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 회장 등이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소했고 21일 방해하지 말아라로 판결이 난 것입니다. 창설을 주도한 레알 회장 등은 대환영을 밝혔지만 어제부터 많은 클럽들이 그래도 우리는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부터 토트넘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많은 클럽들의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판결 이후 유럽 슈퍼리그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4개 팀이 스타, 골드, 블루라는 제목의 3개 리그에서 경쟁하는 구조이며 승강제가 실시되며 매 시즌 20개 구단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중계권료도 받지 않고 TV 중계 무료와 관중 무료 입장까지 발표한 상황입니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 나폴리와 일부 클럽이 참가하더라도 출범을 하기는 할 판입니다. 당분간 조금은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결국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유럽 축구연맹과 합의가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수익을 서로 잘 나누기로 합의하면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과 흐름을 지켜보면서 유럽 축구를 지켜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등 한국 선수들이 챔피언스리그에 우승컵을 드는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